당신은 지금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올해였습니까? 아니면 이미 몇 년은 지난 일입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잃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인생에서 실패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삶을 잠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질문 없이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이미 무너진 표정을 짓게 될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질문을 멈춘 순간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지 심리 구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생각하며 사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반복하며 흘려보내는 하루입니까? 50대 이후의 시간은 다릅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회복이 빠릅니다. 시도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의 정체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굳어갑니다. 일은 익숙해지고 관계는 굳어지고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는가.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보면 어쩌나. 이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질문은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 그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방향은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의 철학에서 반복되는 태도는 하나였습니다.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놓지 않았다는 치렐리 카이과지 전해집니다. 기준 없이 확장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결정하지 않는다. 그 태도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기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묻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차이를 봐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적어도 시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춘 사람은 수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틀렸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질문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생각 없는 반복은 가장 안전한 추락이다. 사람은 실패하면 고칩니다. 상처가 나면 치료합니다. 손해를 보면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큰 실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꾸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조용한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 정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제와 얼마나 다릅니까? 작년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더 단단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이미 체념한 표정을 지을까요?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단단해지는 사람은 계속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내 기준에 맞는가? 불편하지만 바꿔야 할 것은 없는가?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 지금 바꾸기엔 늦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질문은 방향을 바꿉니다. 설득은 현재를 고정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년이라도 축적이 될 수도 있고 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습니까? 버틴 시간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없는 버팀은 결국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변화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무질문이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의식적인 선택입니까? 아니면 자동 반복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아직 질문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왜 50대 이후에 질문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굳어지는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50대 이후에 질문이 줄어드는가? 왜 실패보다 무질문이 더 치명적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1층 표면 구조, 안정이 만드는 착시.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착시가 시작됩니다. 위기는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안정은 변화를 미룹니다. 실패는 방향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난함은 질문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흔들지만 안정은 사람을 굳힌다. 굳어진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선택은 틀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맞을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표면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평온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정 없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난 3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바꾼 결정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을 뿐 당신은 그대로였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정확한 지점을 겨냥합니다. 2층 전략구조, 질문이 만드는 누적 효과. 이제 전략의 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전략의 시작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은 직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왜 이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 질문은 인간관계의 기준을 정합니다. 왜 돈을 모으는가? 이 질문은 재정의 철학을 정합니다. 질문이 분명하면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결정이 단순해지면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이 없으면 결정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결정은 시간은 소모합니다. 이 차이는 하루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환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기 전에 묻는 기준입니다. 결정은 결과를 만들고 기준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성실해도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미 축적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질문을 멈추면 그동안 쌓아온 것까지 고정되어 버립니다. 전략이 없는 성실함은 소모일 뿐입니다. 3층 심리 구조. 왜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는가?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질문 대신 자기 설득을 선택할까요? 첫째, 체면입니다. 오래 유지해온 선택을 스스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두려움입니다. 지금 바꾸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임 회피입니다. 질문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결정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묻기보다 합리화합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 이 나이에 새로운 선택은 부담이다. 이 문장들은 안정을 지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임을 미루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질문은 불편하지만 설득은 위험하다. 질문은 당장 불편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설득은 당장은 편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50대 이후 인생이 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을 설득하는 사람은 점점 선택을 줄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필요 없는 선택을 정리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 구조를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철학은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 직업에서의 질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없는 직장은 타성으로 유지됩니다. 타성은 편하지만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성장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반복은 편안함을 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성장은 불편함을 먹고 자란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2. 관계, 거리와 기준. 오래된 관계가 항상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질문이 없는 관계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관계는 존중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로 소비되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질문을 멈추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자존이 약해집니다. 원칙 없는 배려는 결국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정리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3. 돈, 불안인가, 목적인가? 돈의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왜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막연한 불안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표 때문입니까? 불안으로 모은 돈은 계속 불안을 키웁니다. 목적으로 모은 돈은 선택의 자유를 만듭니다. 질문 없는 소비는 스트레스 해소로 흐릅니다. 질문 있는 소비는 가치 투자로 이어집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전환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묻고 누가 멈추는가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기준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따릅니다. 결국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원칙 없는 선택은 언젠가 대가를 요구한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확장보다 정리가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시간은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하지 못한다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차이가 사람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의 위치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경력.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작아질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의 차이입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결정 구조. 강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묻는가 아니면 상황에 반응하는가. 1. 기준의 차이. 강한 사람은 기준이 먼저입니다. 결정은 그 다음입니다. 약한 사람은 분위기가 먼저입니다. 결정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기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선택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입니다. 강한 사람은 선택을 정리합니다. 약한 사람은 선택에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한 문장을 남깁니다. 기준 없는 노력은 소모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명확함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2. 불편함을 대하는 태도. 강한 사람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한지 묻습니다. 고칠 수 있는지 따집니다. 책임질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약한 사람은 불편함을 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굳이 문제를 키울 필요 없다. 문제를 미루는 선택은 당장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5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편함을 외면하면 대가가 커진다. 강한 사람은 짧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약한 사람은 긴 후회를 남깁니다. 3. 책임의 무게. 결정은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강한 사람은 책임을 전제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약한 사람은 결과가 나온 뒤에 반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질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흐름도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원인을 점검합니다. 약한 사람은 원인을 점검하기 전에 감정을 앞세웁니다. 감정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원칙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인생을 지탱합니다. 시간이 갈라놓는 차이. 이 차이는 하루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년에도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강한 사람은 시간을 축적합니다. 약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축적된 시간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소비된 시간은 변명을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지난 10년은 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소비였습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결론. 50대 이후 인생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얻는 싸움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싸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의미 없는 반복을 멈추고 기준 없는 선택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확장은 젊음의 전략입니다. 정리는 스렐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가 아닙니다.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실패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무질문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은 경고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남는 것이 없다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지막 질문.
지금 당신은 왜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기준 때문입니까? 오늘 단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 순간부터 방향은 바뀝니다. 거창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깁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무질문은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인생은 굳어버린다. 당신의 5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춘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묻겠습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